안녕하세요. 다이어카였습니다. 아이고, 오늘이 말복이라고 하네요. 말복 지나고 나면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 기온은 23점 몇 도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24점 몇 도, 1도 올라갔어요. 아침에 지금 한 6시 조금 지났는데요. 벌써 매미는 저렇게 울어대네요. 이제 이렇게 가을이 오나 보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육이하고 바이솔이 엄청 좋아하겠죠. 저도 어저께 가을 맞이 준비로 살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을 맞이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가을엔 뭐 하겠어요? 봄가을로 아이들 새 집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분갈이. 분갈이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나만의 또 분갈이 하는 또 방법이 따로 있어요.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분갈이 하기 전에. 찬바람이 막 분다고 해서 분갈이 먼저 아이들 분갈이 먼저 해줘야지 이렇게 털컥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워보니까 좀 잘 안 크고 힘들어요. 분갈이 해놓고도.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 아이가 물을 못 먹고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저는 첫 번째 물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을 슬슬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열흘 전부터 이렇게 더울 때 목말라 하는 아이들 스프레이를 살짝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환경에 이렇게 보셔갖고 스프레이를 살짝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목마른 아이들은 어저께처럼 이렇게 물을 살짝 줘 나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뿌리가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었잖아요. 휴식이래야지 맞죠?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요걸 뿌리를 이제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살짝 주가면서 반응을 보셔야 돼요. 물은 화분 크기가 틀리죠? 요건 작고 요건 크고 요런 거는 한 5일에 한 번씩 살짝 둘러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요런 거는 한 4일, 3일에 한 번씩 살짝 둘러주셔야 되죠. 양도 요거는 적게 주셔야 되고 요건 조금 많이 주셔야 되죠.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날짜도 약간 달리 하셔야 되고 또 물의 양도 조금씩 달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물을 줄 때 양을 1회에 주는 양을 조금씩 늘려 나가시면 돼요. 한 3회 정도 늘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를 한 5일에 요번에 양을 한번 줬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줄 때는 그 절반 정도 이상 소주 반 컵을 줬으면 그 다음에 5일 있다 줄 때는 소주 1컵, 그 다음에 또 5일 후에 있을 때는 소주 2컵, 이렇게 한 3회 정도 습관을 들이시면 이 아이가 이달 말까지 아마 물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할 거예요. 그러면 5일이니까 15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달 말 되기 전에 물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게 되겠죠. 3회 정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달 말 정도 돼서 날씨를 확인해 보시고 30도 이상 고온이 안 올라가게 되고 아침 기온이 선선해지면 물을 이제 수돗물로 샤워기를 막 이제 줄줄 주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주기 전에 이 아이가 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물 관리를. 그렇게 첫 번째는 물 관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뿌리, 그 물 관리를 하시면서 요렇게 공중 뿌리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하엽도 제거해 주시고 요렇게 제거해 주시면서 우짜란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짜란 아이들을 이거를 적심을 해야 될까 그냥 키워야 될까 요런 것도 좀 판단을 좀 하셔요. 요렇게 하셔갖고 요렇게 우짜란 아이들은 요건 그냥 키워도 되겠다 요러면은 분갈이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우짜라 버렸잖아요. 이게 아모르 파트예요. 이렇게 우짜란 아이는 그렇게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다음 주 정도는 적심을 할 아이들은 저는 적심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많이 우짜라서. 이렇게 저는 이게 너무 우짜라서 제가 보기 싫어서 적심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요런 아이는.
너무 예쁘지 않게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분갈이 전에 아예 적심을 합니다. 적심을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막 자랄 준비를 합니다. 와, 좋아졌다 날씨, 나 좀 자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럴 때 적심을 빨리 해야 나오는 자구가 빨리 자라요. 너무 그 온도가 막 9월 말이나 10월 달 이렇게 하면은 찬바람이 너무 불잖아요. 그럴 때 자르면 이 아이가 자구가 나가고 자라는 시간이 너무나 빠듯해요. 그래서 미리,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적심을 합니다. 이게 자구 나오는 거 보면 바이솔도 한번 보셨죠? 바이솔도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자기가 스스로 이 기온 변화를 감지를 하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요건 또 다른 아이인데 보세요. 꽃대를 잘라줬더니 이렇게 빠글빠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감지를 하고 이렇게 자라주잖아요. 그래서 적심을 하시려고 생각을 한 아이들은 아마 말복 지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강복절 지나서는 적심을 시작해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마다 이제 온도가 약간 좀 다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적심을 하실 아이들은 슬슬 적심을 해서 말리시고 또 밑에 아이들은 그 자구가 나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적심을 이렇게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 거꾸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을 자르기를 먼저 하라고 지금 자르기 먼저 하고 분갈이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아이들이 급성무가 지금 물이잖아요. 물부터 서서히 먹여 가지고 이 아이들을 싱싱하게 한 상태에서 적심은 물을 그 관리하는 중간에 하셔도 돼요. 근데 분갈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갈이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 물을 줘갖고 뿌리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이게 물이 맞아서 물 고프지 않을 때 이럴 때 하셔야지 물을 어느 정도 먹여 가지고 분갈이를 해야 되지. 분갈이 해놓고 분갈이 할 때 흙을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뿌리에 잔뿌리를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올려서 물을 줘서 저는 분갈이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분갈이 해놓고 이 아이가 관리가 하기가 편해요. 막 물고파 하는 상태에서 거꾸로 분갈이를 하시면 이 아이가 관리하기가 나중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동영다육이를 살살 깨우세요. 제가 요거 일주일 전에 요거 물을 살짝 줬더니 이거 좀 보세요. 깨어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동영다육이를 살살 물을 주시기 시작하셔요. 요 아도데스도 물을 조금 줬더니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동영다육이 지금 물을 살짝 좀 줘보세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를 시작하시면 될 텐데요. 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다육이가 어느 정도 갈증이 해소됐을 때 약간 통통하게 이제 입장에 물이 올랐을 때 저는 고를 때 분갈이를 시작을 해요. 이렇게 막 물이 고프고 요 아이가 물을 줘도 이렇게 고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고플 때 분갈이를 해놓으면 뿌리가 건드려지기 때문에 물을 마음 놓고 또 못 주잖아요. 일주일 있다 주고. 이렇게 입장에 생생하게 물이 올랐을 때 저는 분갈이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놓고 나면 일주일 후부터 스프레이 살살 해가면서 일주일 후부터 물을 줘도 이 아이가 잘 받아들이고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들시들한 아이는 분갈이를 하시지 말고 물 관리를 잘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갈이 준비가 다 됐으면 이달 말 정도에 보시고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선선해졌다. 한 28도 이하로는 낮 온도가 30도 이상 고온이면 분갈이 하시기 조금 위험하고요. 한 28도 아침 온도가 22도 정도 이하 뭐 이렇게 돼서 선선하면 이제 분갈이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갖고 이달 말경에
그 온도를 좀 보세요. 온도를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라늄이나 카랑코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라늄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를 이렇게 웃자랐잖아요. 이렇게 웃자란 거를 적심해도 되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이거 적심을 해놓으면은 밑에 거는 굉장히 좋아요. 빨리 자라겠죠. 그런데 이 위에 게 날씨가 너무 고온이면은 물러요. 그래서 그냥 그 다육이들 분갈이 할 때 이달 말부터 9월 초에 하는 게 이게 제일 좋아요. 그때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제라늄이나 이런 카랑큐에도요. 날씨를 좀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화분 얘긴데요. 화분이 지금 많이 죽어서 나오잖아요. 어저께 여기 담가 놓았던 게, 씻어가지고 담가 놓았던 게 락스를 좀 물에 풀어서 이거를 소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독을 하고서 여기 이렇게 이제 햇볕에서 일광욕을 시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렇게 씻어가지고 일광욕을 이렇게 시키는데, 햇볕에 요게 뭐 한 이틀 정도 막 쬐면 이게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은 여기다가 살균제, 살충제를 치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집에 있는 락스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락스를 조금 약간 좀 여유 있게 한 두세 뚜껑 여유 있게 부셔가지고, 이 화분은 그렇다고 해서 화분이 뭐 적은데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되고, 화분의 양에 따라서, 저도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9개나 나왔네요. 10개인 줄 알았더니 9개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요 정도 양이면은 요게 다라이에다 넣고서 잠길 정도로 물을 넣잖아요. 물을 넣으면 요 정도 양이 잠길 정도로 한 다라이에 한 서너 컵 부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양 나오는 거에 이렇게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소독을 하세요. 집안에 소독 청소하실 때 그 정도 양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독을 하고요. 햇볕을 쐬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죽어서 나온 흙이 있잖아요. 흙이 있는데 저거를 재사용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막 이제 여러 가지 분분하잖아요. 그런데 병이 들은 거 있죠. 응애나 깍지나 막 이렇게 병이 와서 이렇게 한 거 있죠. 그런 거는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응애 같은 거는 약을 쳐도 정말 안 죽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까치벌레는 뭐 약을 치면 잘 죽어요. 그래서 그건 또 별도인데, 병충해가 온 거는 너무 힘들지만 버리시고, 거기 밑에 이제 저처럼 란석 대립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란석은 또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런 거는 고르셔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팔팔 끓는 물에 한번 끓여보세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렇게 나오는 거는. 그래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흙은 다 버리세요. 그렇게 버리시고, 흙은 건강하게 나온 흙은 재사용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을 하는데, 재사용하는 거는 또 좀 채로 쳐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저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조만간 하나 올려드릴게요. 재사용하기 하는 흙이나 막 종류나 이런 게 많고, 또 첨가도 해야 되잖아요. 재활용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흙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이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이러니까 다음에 한번 그거는 따로 말씀드려 볼게요. 쪽두리꽃 풍접초, 접이에요. 저에다가 비어 풍접초. 아유, 예쁘게 피고 있죠. 찬바람이 부니까 꽃들이 점점 또 이제 안 피던 꽃들도 피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요런 것도 이렇게 꽃이 피려고 몽아리가 이렇게 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헬레니움 뷰티입니다. 자, 오늘은 분갈이 하기 전에 살살 준비해야 되는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보았어요. 천천히 살살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커스였습니다.